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에 클릭 응원 기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에서 중국의 응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면서 여론 조작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는 또 많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요, 일단? 이제 포털 사이트 보면 뭐 국내든 국외든 클릭 응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뭐 축구를 하는데 중국이 이길까요? 한국이 이길까요? 뭐 야구를 하면 LA 다저스가 이길까요? 뭐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이길까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이길 것 같은 팀을 클릭해서 네. 뭐 어디가 이길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에서 이제 이런 클릭 응원 기능을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팀이 축구에서 이길까요? 한국 팀이 축구에서 이길까요? 이걸 이제 물어봤죠. 물어봤는데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국 팀이 이길 겁니다가 많이 나와야 그렇죠. 정상이잖아요. 다음은 우리 포털 사이트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봤더니 전체 클릭이 3,130만 건이 있었는데 네. 그중에 6.8%가 한국이 이긴다. 6.8%. 네, 이렇게 네. 클릭을 했고 93.2%가 중국이 이긴다. 이렇게 클릭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우스로 버튼을 네. 누른 거죠. 그러면서 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거 여론 조작의 무방비 상태 아니야? 이런 어떤 의혹이 제기됐고 네. 그래서 실제로 방통위와 다음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두 개의 인터넷 주소로부터 대량의 클릭이 있었는데 그중 걸 봤더니 한 50%는 네덜란드의 어떤 인터넷 주소로부터 네. 클릭이 이루어졌고 네. 또 한 30%는 일본에 있는 인터넷 주소로부터 클릭이 이루어졌다. 네. 그래서 아마도 매크로 프로그램이라는 걸 이용해서 클릭 수를 조작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 지금 또 여러 가지 IT 기술적으로도 조금 궁금해지는 지점들이 네. 나오는데 뭐 매크로 기술도 나오고 또 네덜란드 주소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에 들어온 게 그렇게 많다고? 뭐 이런 생각도 네네네. 들고 보통은 우리나라에서 접속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여쭤보고요. 네. 사실은 응원 기능은요. 네이버에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다음에서만 이렇게 나온 건가요? 그렇죠. 네이버는 네. 이제 한국이 이긴다가 네, 더 많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런데 네. 뭐 언론에도 발표가 됐지만 네이버는 나는 어느 팀이 이길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마우스로 버튼을 클릭할 때 네. 로그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넣어서 내가 네이버 회원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 네. 거죠. 그런데 다음은 사실은 그 기능이 없습니다. 응원하는 그 부분에 네, 대해서요? 비회원이라 하더라도 그냥 누구든지 클릭할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음은 어떤 여론 조작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다음 같은 경우에 실제로 댓글을 달 때는 어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쳐서 로그인 과정을 거쳐야지만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응원만 로그인을 안 그렇죠. 해도 그냥 되는 것이고. 응원 클릭 응원할 때만 그러면 중복적으로 클릭해서 응원하는 것도 그럴 수도 가능하겠네요.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 다음 관계자도 우리가 클릭 응원 기능을 만들 때는 누구도 쉽게 접속해서 자기가 어디를 응원하는지를 어떤 표시할 수 있도록 네. 한 거다. 네. 그래서 귀찮은 기능들을 다 없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클릭 응원이 이게 여론 조작이야? 이렇게 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본적인 매크로 방지 기능을 안 넣은 겁니다. 다음에서 클릭 응원을 설계한 그런 그렇죠. 그 다음 관계자가 이게 과연 여론이 너무 그렇게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인가? 그냥 아니면 재미로 그렇죠. 즐거움으로 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굳이 그 담장을 높이지 않았다 이렇게 그렇죠. 좀 평가를 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네. 실제로 클릭 응원의 수를 보면 다음이 훨씬 많습니다. 네이버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클릭 응원 하려고 들어갔는데 네. 로그인하라고 그러면 안 하죠. 귀찮아서 네, 안 하잖아요. 하죠. 그냥 네. 그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런 다음에 특성이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어쨌든 이 여론 조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여론 조작이 매크로라는 기술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좀 클릭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게 입증된 건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네. 그럼 클릭 응원이 여론인가? 그러면 중국이 이길 희망하는 사람이 네. 이건 여론이야? 이렇게 네.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이 있냐? 이걸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다음 개발지는 클릭 응원 이건 재미로 하는 거지 이게 뭐 여론을 형성하는 건 아니야. 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가볍게 설계를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야 매크로 그거 방지 기술들도 많이 있고 그거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저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다음이 그 정도도 안 했을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또 야 매크로는 불법인데 왜 그런 걸 다음이 방치하지? 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매크로라는 기술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네네. 것 같아서 매크로라는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거를 막을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짚어주시면 될 것 네. 같거든요. 일단 매크로는 그냥 자동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보통 뭐 마우스로 이렇게 커서를 이동시켜서 네.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시켜서 뭘 클릭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창에다가 글자를 친다든가 이런 일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 모든 걸 자동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입력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수강 그래서- 신청하거나 그렇죠. 이럴 때요. 그렇죠. 네. 그래서 프로그램 짤 때는 모니터에 X 좌표, Y 좌표로 이동시켜서 어떤 걸 클릭시켜라. 그다음에 뭐 어떤 창이 나오면 어떤 글자를 집어넣어라. 네. 이 모든 걸 자동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컴퓨터가 대신하니까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할 수 있고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매크로가 과연 불법이냐? 네. 매크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냥 자동화시키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대학생들이 수강 신청할 때도 많이 씁니다. 네. 뭐 티켓 예매할 때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드루킹 사건 때도 매크로가 불법이라고 그래서 고소한 게 아니라 매크로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했다고 그래서 고소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게 논란이 되니까 다음에서도 이거 서비스 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게 이제 매크로로 클릭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매크로가 불법인 게 아니고 매크로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했을 경우 네. 이걸 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매크로가 좀 불법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티켓을 예매를 했을 때 이거를 암 거래하시는 분들이 암표상들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또 매크로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사들인 다음에 이걸 비싼 가격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 거는 불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뒤에 행위는 불법이지만 앞에 매크로를 써서 표를 사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닌 거군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네. 표 2장 필요한데 네. 내가 쓰려고 딱 2장만 예매했다. 네. 그럼 그걸 불법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물론 해당 업체가 야 이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했어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네. 그 정상적인 서비스 방해라는 게 과연 뭐냐 이건 항상 논란이 됩니다. 네, 거기는 약간의 그레이 에리어라고 Yes, 좀 볼 수 있는 맞습니다. 부분인 네. 거고 또 그 뒤에 불법적인 행위는 거기가 불법인 것이지 매크로라는 기술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야 매크로 이런 건 쉽게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매크로 기술도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모든 해킹을 다 막을 수 없다. 이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또 해킹 기술도 초급 해킹부터 고급 기술까지 다양하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매크로 기술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이 매크로를 가급적 어렵게 하는 거지 모든 매크로를 다 막는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매크로를 어렵게 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기술을 어렵게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을 어렵게 한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댓글을 달 때 네. 또는 어떤 클릭 응원을 할 때 반드시 로그인 하십시오. 이것도 매크로 작동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것도 있냐 하면 우리가 뭐 예약을 할 때 캡차 코드 같은 거 막 이렇게 띄우죠. 네. 이 숫자는 뭡니까? 네, 이렇게 약간 모자이크 그 안에서 그렇죠. 네. 뭐 배가 있는 그림을 네. 고르시오. 뭐 네, 이런 네.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매크로 자동화 프로그램을 막는 차단시켜주는 기술입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게 많고요.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정상적인 이용자가 이용할 때도 되게 불편합니다. 불편하죠. 그쵸. 네, 저는 비밀번호 찾을 때나 그렇죠. 잘 까먹어서 그럴 그쵸. 때나 내 비밀번호를 찾아야 되니까 이용을 하는데 모든 순간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이용객 입장에서 좀 불편할 수 그렇죠. 있죠. 그래서 모든 개발자들은 네.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수준의 매크로 방해 장치를 집어넣을지를 고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마다 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로그인 기능까지만 넣어야지 여기는 캡처까지 넣어야지 이게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부는 일단 이번 사태가 여론 조작,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을 했고 총리님까지 나섰단 말이죠. 네. 이러면 이제 모든 것들을 막 규제하기 시작할 텐데 과연 그럼 정부가 나서서 봐야 되는 공적인 영역은 과연 어디까지고 네. 업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적인 영역은 어디까지고 그렇죠. 또 어느 정도의 매크로 방지 장치를 넣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론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밀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부분이 네.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이 매크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또 이상한 지점이 그 네덜란드와 어디였죠? 일본의 IP 주소를 이용해서 들어왔다. 그런데 이게 중국을 응원한 거잖아요. 이것도 좀 이상한 지점이긴 하거든요. 과연 이게 여론 조작이 진짜 된 건가 하는 물음표가 생기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터넷 주소라는 것은 이제 그 컴퓨터가 위치한 인터넷 주소를 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의 주소로부터 많은 클릭 수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매크로 썼구나, 자동화 프로그램 썼구나 이런 건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컴퓨터에서 네. 클릭이 여러 번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네덜란드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해커들 영화 보면 해커가 자신의 어떤 위치를 숨기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경유해서 시스템에 침투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덜란드나 일본을 경유해서 클릭을 일으켰을 수도 있고요. 중국인들이요? 중국인들이 했을 수도 있고 북한이 했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를 경유했을 때 그 근원지를 밝히는 건 해당 나라의 협조가 없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경유지가 아니라 실제로 거기서부터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다음으로 접속을 했을 수도 그렇죠. 있다. 그래서 네. 네덜란드와 일본에서 다음에 접속해서 대량의 클릭을 만들어낸 건 사실이지만 네. 그 출발지가 어디였는지 이거는 아직까지는 밝혀져 있지 않고요. 네. 그걸 실제로 밝히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이나 게이트로 연결시키는 건 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그 시작점을 모르니까요. 그렇죠. 여기에 그 사용된 기술이 VPN 기술이라고 하던데요. 요게 그러면 그렇게 밝히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기술인 건가요? 우리가 인터넷에 댓글을 달던가 아니면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어느 나라로부터 접속을 했구나, 어느 지역으로부터 접속을 했구나, 요 흔적이 남습니다. 네. 요걸 이제 IP 주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이 IP 주소는 쉽게 위조할 수가 있습니다. 위조가 가능해요? 그렇죠. 내 IP 주소를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IP 주소를 다른 걸로 바꾸는 데 있어서 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VPN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원래 VPN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뭐 가상 사설망 기술, Virtual Private Network 이렇게 얘기하는데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중요 정보를 주고받을 때 이것을 암호화하는 기술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이건 보안 프로그램입니다. 보안하는 거군요. 그런데 이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내 IP 주소를 다른 걸로 변경하는 것, 네. 위변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거는 불법인가요? 상황에 따라서 불법일 수도 네.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떤 과금 행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걸 이용할 수도 있고요. 네. 또는 난 내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는 게 싫어. 그래서 그걸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이용하는 것은 불법은 아닐 것이고 그렇죠. 뭔가 다른 것들을 좀 감추거나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불법이 될 수 그렇죠. 있다. 매크로도 그렇고 이 VPN도 그렇고 기술 자체에는 문제가 없네요. 그렇죠. 원래 그런 것들은 네.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만든 기술입니다. 근데 칼이
뭐 살인도구로도 쓰이고 음식 만드는 데도 쓰이듯이 네. 그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잘못이 없는 기술이지만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네. 매크로는 불법이야, 네. VPN은 불법이야, 네. 이런 식으로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게 목적성을 가지고 했다 안 했다를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이번 다음 사태도요. 그렇죠. 네, 이거를 이제 어떤 가능성을 보고 어떻게 이제 대책을 좀 마련할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확실히 있긴 해요. 과민 반응이다. 이거 놀이로 봐야 된다. 이제 그쪽에 좀 무게를 더 실으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은 그거 자체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출발지를 모르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네, 대로. 그래서 네. 이게 일단 어떤 의도성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출발지를 모르는데 차이나 게이트가 벌써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기문란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과민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과연 응원수 클릭 응원이 네. 과연 이게 여론까지 들먹여야 되는 건가?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 때 어떤 후보자들 선호도 조사를 하는데 이거를 대충 만들어서 아주 쉽게 매크로를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이건 책임을 물을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이건 아주 누가 봐도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과연 클릭 응원까지 그런 어떤 과민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가? 네. 그리고 이걸 국기문란과 연결시켜서 어떤 타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뭘 하겠다라고 과연 얘기를 했어야 하는가?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지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서서 제가 질문도 드리기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과민 반응이 아니라 이건 여론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 이건 이제 어쨌든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여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기술이 발견이 된 거다. 그래서 이게 선거에 악용되거나 가짜 뉴스에 악용이 되게 되면 굉장히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교수님 말씀을 따르면 이거에 들어오는 기술 자체를 높이면,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기술로 높이게 되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정리할 수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네. 때 다음이 댓글을 달 때는 로그인을 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음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이 부분은 매크로라든가 이런 걸 돌리면 안 되겠는데 그런 데는 보안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보안 수준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의 움직임은 포탈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네. 여론과 상관이 있고 네. 공적인 영역이니까 모든 거의 보안 수준을 최상위로 올려야 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꾸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연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인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조금만 뭐 인터넷에서 관련 논문 같은 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IP 주소를 변경하는 것을 잡아내는 건 100% 잡아내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근원지를 찾는 것 자체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AI라든가 뭐 첨단 기술이 발전을 해도 근원적으로 100% 잡아내는 건 어렵게 되는. 왜냐하면 그러면 IP 주소를 조작하는 기술도 또 발전하거든요. 해킹도 하긴 공수가 계속해서 그쵸. 늘어나니까 그리고 좋아지니까요.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네. 만든다 그러는데 자 그러면 지금 월간 활성 이용자 수로 뭐 카카오보다 더 많이 접속하는 게 유튜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유튜브에도 매크로 적용하는 케이스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가 가이드라인 만들었을 때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것도 과연 제재할 수 있을 것인가? 역차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네. 이런 모든 걸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 포털 사이트에만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될 확률이 높죠. 네. 여태까지 그래 왔으니까. 네, 그 유튜브나 페이스북은 사실상 가이드라인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의 뭐 거고요. 우리가 맨날 뭐 한국 지사장 불러도 네. 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언론만 우리 어떤 포털만 규제하고 아주 중요한 어떤 언론의 한 축을 형성하는 유튜브는 그대로 방치하고 네. 이런 건 형평성 논란에서 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여론이 조작이 되는 형식이 되다 보면 뭐
여론이 조작이 되는 형식이 되다 보면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뢰를 좀 잃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반대쪽에서는 아니 자유로운 공론장인데 이거를 왜 이렇게 위축시키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일견 타당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분명히 그런 네. 타당하죠. 왜냐하면 헌법에 익명 표현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건 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분명히 있을 수 네. 있고요. 사실은 과거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 실명제를 갖고 왔거든요. 네. 인터넷 실명제 쭉 하다가 야 외국은 안 하는데 왜 우린 이래? 이러면서 결국 그것도 없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너무도 과한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다시 또 인터넷 실명제로 가자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고 쉬운 규제가 인터넷 그렇죠. 실명제인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당이 발의한 댓글 국적 표기법, 이거는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그게 네. 아까 제가 IP 주소가 네. 위변조 됐을 때 그걸 100% 알아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 인터넷 기업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법안이 나왔을 때 네. 이게 일단 업체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이거 기술적으로 100% 막는 것 자체가 이걸 100%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댓글을 달았을 때 그 국적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댓글 달았을 때 국적을 표기하고 만약에 이게 우회됐으면 네. 우회된 거라고 표기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찾기 어렵다고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기술적으로. 100%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기업협회가 우려를 표한 겁니다. 네. 사실은 이런 부분은 총리님이나 아니면 뭐 국회에서 발표할 때 과기정통부나 관련 기관에 물어보면 되거든요. 이런 게 가능합니까? 또 과거에 이 비슷한 기술 개발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 뭐 해커의 원점을 추적하겠다 뭐 이래서 어려운 일인데요. 그거 다 실패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네. 모든 게 기술적으로 간단하게 될 것 같이 또 법을 만들면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더 문제거든요. 네. 법을 만들었는데 실효성이 확보 안 되면 업체한테 부담만 주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그 교수님 말씀을 쭉 듣기 전에는 다음이 이렇게 허술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이거는 기업의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그러니까 기술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놀이니까 담장을 좀 낮춰도 된다라는 그런 기업의 자의적인 좀 철학적인 판단이 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는 그렇게 것 봅니다. 같군요. 그래서 네. 정부도 접근을 하려면 네. 그럼 포탈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서 공적인 영역이 과연 어디냐 이거부터 먼저 규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대책을 요구할 거냐, 그게 두 번째야 되고요. 네. 세 번째는 이걸 했을 때 국내 업체만 적용받는 역차별 논란은 안 생길 거냐,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려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터넷과 관련한 여러 법안들,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대책들이 이 세 가지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 선거라는 중요한 나라의 이슈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좀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말씀하신 부분 중에 더 좀 근본적으로 훑어봐야 되는 것은 포탈의 공공성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영향을 좀 미치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좀 접근을 하고 어느 정도로 제재를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요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포탈의 그런 공공 영역이 어디냐, 이거는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좀 합의가 그렇죠. 필요하다.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포탈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무슨 정부도 노력을 해서 어떤 안을 만들어내야 될 텐데 네. 지금 우리는 사실은 이제 여러 기술 전문가들 또 해당 당사자들의 의견은 배제한 상태에서 네. 그냥 정부와 국회의원들만 나서서 기술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실효성 확보가 불가능한 어떤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외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기술로 자꾸 해결하려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불가능하다는 걸 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은 사실 뭐 우리가 뭐 IT 리터러시, 뭐 AI 리터러시 이러듯이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계몽하려는 노력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기울여요. 근데 우리는 평상시는 가만히 있다가 네. 어떤 그 선거철 어떤 때만 그냥 반짝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교육 이런 거 들어가면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 오래 걸리니까 걸리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공론회장의 여론이 호도되지 않도록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선거철에만 반짝해서 말도 안 되는 어떤 걸 만들어내려고 그러지 말고 조금 긴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접근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국에 뭐 계목을 한다거나 교육에 더 조금 더 신경을 쓴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뭐 SNS의 폐해라든가 뭐 유튜브가 알고리즘이 주는 편향적인 사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주면서 교육을 해나가면서 철학적인 거를 바꾼다는 부분인데 우리는 너무 기술적으로만 반짝 접근을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 기회에 좀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